강원도 홍천 근처로 놀러 갔다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마실은 놀러 나가나다라는 뜻으로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에서 흔히 쓰는 방언이죠. 어르신이 잠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 잠시 마실에 다녀오마. 이 말 뜻은 나 잠시 마을에 놀러 갔다 오마라는 뜻이랍니다. 흥미 하루 일과를 다 끝내고 저녁 때쯤 마을에 놀러 나간다는 표현으로 많이들 사용했다고 하더군요. 또는 제실이라고도 하고 마실이라고도 했답니다. 요번 이야기는 조금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아마 제가 대학 1학년 늦봄이나 초여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학원 이야기 보시면 객건 달군과 넘버2 군이 나오죠. 제가 삼수하여 막대학에 들어갔고 객건달은 1학년 마치고 군에 간다고 휴학했고 넘버2는 2학년이었을 때입니다. 이제 곧 객건달 군이 입대해야 하므로 우리 3명이 의미 있는 배낭여행을 준비했습니다. 기말고사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는 시간을 내어 배낭여행을 준비했습니다. 객건달군은 일찍 휴학하고 여러가지 아르바이트를 해서 거의 노가다판에서 공구리도 치고 해서 돈을 제법 모았더군요. 군에 가기 전에 확 써버리고 간다고 해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그래도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자라고 제안하는 바람에 전국 배낭여행을 기획하게 되었다죠. 답답한 일도 참 많았었는데 첫 기차에 올라타고 부산을 향해 가던 그때 기분이 잠시 떠오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동해안을 따라 강원도 내설화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홍천을 지나 더 올라갔었는데 아마 인제는 못 미치는 것 같고 여하튼 홍천과 인제군 사이쯤 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마을 버스에서 내려 경치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냥 내렸습니다. 정말 원시림 비슷하게 산골이 펼쳐지는데 장관이었죠. 그때가 점심을 먹고 오후 3시쯤 되었을 겁니다. 겁 없는 우리 3명은 노래도 부르고 장난치면서 한창을 거의 몇 시간을 걸었죠. 도로를 따라 걸었는데 이상하게 도로가 점점 작아지더니 나중엔 비포장도로와 연결되더군요. 조금 걱정이 들었지만 이 좁은 땅에 설마 길 잃어버리겠냐? 그냥 발이 가는 대로 가자라고 했죠. 헌데 점점 주위에 풀들이 커오기 시작했고 길은 갈수록 좁아지고 이정표도 없고 슬슬 걱정이 되오는 겁니다. 이때 그냥 되돌아갈까 하는 의견과 갈 때까지 가보자 설마 사람 사는데 안 나오겠냐? 라는 의견으로 갈리고 결국 갈 때까지 가보자로 합의 보고는 계속 갑니다. 이제는 차도 못 들어 갈 것 같이 길이 좁아졌습니다. 주위 풀들도 더 키가 커지고요. 뭐 이딴 게 다 있어 이정표라고 있던지 아니면 사람이라도 다니던지 분명 길인 거로 봐서는 사람이 다녀야 되는데 사람 한 명 안 보이는 겁니다. 슬슬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는 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걱정은 되었지만 혈기왕성한 젊은 놈 3명이서 못할 게 없는 시절이었죠. 까짓 거 갈 때까지 가보자였죠. 지금까지 온 길을 생각하면 다시 돌아가봤자였죠. 6시쯤이었는가 길은 심하게 작아져 갔고 겨우 경운기한데 지나갈 정도였죠. 이거 느낌으로 보니 계속 산속으로 기어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참 돌아갈까 걱정을 했는데 그나마 길이 있으니까 뭐라도 나오겠지 생각했습니다. 가다가 쉬고 음료수랑 빵 먹고 놀다 보니 시간이 더 간 거였습니다. 아, 그때 마침 저쪽 모퉁이 돌아가는 부분에서 누군가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거였습니다. 몸에 얼마 만에 보는 사람인가 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였는데 붙잡고 물어보니 우리가 한창 헤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 길은 사람이 거의 안 다니는 옛길이고 마을에서 주도로까지 심길이 뚫려서 이쪽 길은 사람이 거의 안 다닌답니다. 우리가 어찌 이 길로 접어들었는지 궁금해하더군요. 그리고 넉넉히 1시간 정도 걸어가면 마을이 보일 거라 하시더군요. 마을에서 주도로 가기 길이 잘 닦여져 있어서 10분 정도 걸어 나오면 버스 탈 수 있다네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길을 잘못 들어서 몇 시간씩 걸렀는지 모르겠더군요. 아저씨께 인사하고 계속 걸어 나오는데 휘파람이 절로 나오더군요. 뭐 1시간 정도면 마을이 나올 거고 거기서 대충 1박 하던지 큰 도로 나와서 버스 타고 시내로 들어가던지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주위 풍경을 감상하며 계속 걸어 나가는데 좀처럼 마을이 보이지 않더군요. 그동안 갈림길이 한번 나왔었는데 우리는 작은 샛길보다는 큰 길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계속 걸어왔더군요. 어느새 날이 저물고 서서히 어둑어둑해지는 겁니다. 이거 좀 이상하군요. 아저씨 말로는 걸어서 넉넉히 1시간 정도로라고 했는데 벌써 2시간째입니다. 우리는 아까 샛길을 잘못 갔나 해서 다시 되돌아가서 좁은 쪽으로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이젠 어두워서 앞이 서서히 안 보일 지경이 다 되어갑니다. 마침 우리 중에 한 명이 손전등이 있었습니다.
그 손전등은 조그만 녀석이라 앞길 밝히는 수준이 너무 약했지만요. 그 녀석에 의지하여 계속 걸어 나갔습니다. 이 손전등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포항인가 울산인가에 있을 때 뽑기 기계에서 뽑은 중국의 역작인 거였죠. 뭘 바라겠습니까? 몇 번 번쩍 거리더만 불이 퍽 하고 꺼지는 거였습니다. 할 수 없이 최대한 다리를 빨리 놀려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날따라 하필 치읓같이 어두운 거였습니다. 달빛이라도 있으면 어찌 해볼까 하는데 너무 어두웠습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울기 시작하는 풀벌레 소리에 부엉인가 뭔가 새소리까지 흠이 완전 공포 분위기 조성이 팍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건장한 청년 3명이었기에 망정이지 혼자 이런 곳에 있으면 아마 오금이 저릴 정도였죠. 우리 3명은 말도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이곳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넘버이가 한쪽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저기 불빛 같은 데라고 해서 모두 그쪽을 보니 불빛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지만 희미한 무언가가 반짝이는 겁니다. 일단 그쪽까지 가보자 하고 걸음을 옮기는데 불이 너무 많아서 길인지 아닌지도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너무 어두워서 마치 정글을 헤치고 간다라는 표현이 맞을 듯 싶네요. 근데 이상하게 한창을 간 것 같은데 그 불빛은 계속 저만치에 있는 겁니다. 넘버2가 맨 앞서 가더니만 길을 발견한 모양입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달빛이 비추더니 사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나마 손전등이 깜빡깜빡했지만 잠시라도 불이 들어와 주니 중간중간 체크해 가면서 가는데 근데 뭔가 슥하고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길래 고개를 들어보니 사람 같습니다. 저희하고 정확하게 얼마나 떨어진 건지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거의 20m 정도라고 생각이 드네요. 너무 어두워서 집중해서 봤는데 사람이 맞더군요. 그것도 형체를 보니 배가 만삭인 것 같은 아주머니였습니다. 우리 3명 다 임산부라고 생각할 정도로 배가 동산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는 반대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소리쳐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하시고 계속 가시더군요. 하는 사이에 계속 가시는데 우리가 따라가려고 허둥하는데 어둠 속으로 묻혀져 가더군요. 아주머니하고 몇 번을 불렀는데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계속 가시더군요. 젊은 청년 3명이서 임산부 1명 못 따라잡네요.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또 손전등이 불이 들어와서 주위를 비추었더니만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길에서 좀 떨어진 덤불 속이었네요. 허겁지겁 길 위로 올라가니 저쪽에 그 아주머니가 막 모퉁이를 돌아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희는 갸우뚱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덤불 속에 있었지만 주위가 조용해서 충분히 우리 소리 들었을 건데 왜 대답 없이 그냥 가셨지 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가 이 길을 걸어 다닐 정도면 바로 마을이 앞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우리는 아주머니가 오고 있던 길로 힘차게 걸어 나갔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우리 생각이 맞다는 것을 알았죠. 딱 모퉁이 돌자마자 불빛이 우리 눈에 들어왔거든요. 길이 꼬불꼬불 산길이라 직선거리가 안 나와서 우리가 못 본 거였죠. 좁은 길을 따라 그 집 앞마당으로 들어섰는데 근데 딱 한 채더군요. 주위에 다른 집이나 불빛은 전혀 없고 딱 한 채만 덩그러니 있는 겁니다. 불빛은 방 안에서 나오고 있었고요. 우리 3명은 일단 잠자는 곳 확보가 최대 우선이었기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집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외쳤죠. 방문을 열고 얼굴을 내민 분이 할머니셨습니다. 누구세요? 무슨 일이신가? 저희는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하룻밤 자고 가도 되냐고 부탁을 했죠. 할머니 말고 할아버지도 계셨는데 흔쾌히 사랑채를 내주시더군요. 초여름이지만 산골이라 그런지 조금 춥더군요. 우리는 할아버지가 내주신 이불 좀 두텁게 깔아놓고 누웠더니 정말 살맛이 나더군요. 슬슬 피로가 몰려오는 게 잠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짝 긴장해서 어둠을 헤쳐오느라 그랬는데 그 긴장감이 풀어지가 잠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0시도 안 됐지만 다들 정신없이 꼴아떨어졌습죠.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나게 되는 게 정석인가? 제가 제일 먼저 눈을 뜬 것 같았는데 정확하게 시간대는 기억 못하지만 새벽 4시 전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왜 깼냐 하면 어떠한 소리 때문에 깼습니다. 그 소리가 무언고 하니 옛날 작건 거 보면 엄지손가락으로 밀어서 소리는 내는 경적 같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자명종 보면 종 같은 거 작은 해머로 때려서 소리 내는 것 있죠. 그거랑 같은 원리인데 손가락으로 밀어서 작은 종소리 같은 거 내면 찌르릉 찌르릉 경쾌한 소리가 납니다. 지금은 공기압으로 밀어서 뾱뾱 소리 내지만 그때는 그런 소리로 경고음을 냈었죠. 바로 그 작은 거 소리 때문에 잠을 깬 거였습니다.
엎드려서 어기적 기어나가서 잠사 문을 열어보니 아직 캄캄한 어둠이 확 들어왔습니다. 조금 후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근데 그 찌르렁 거리는 자전거 경고음이 계속 들리는 겁니다. 아니 이 오밤중에 누가 자전거로 저리 소리 내나 하는 의구심이 팍 드는 겁니다. 그 소리 덕분에 객건달과 넘버2도 부스스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자전거 몰고 왔냐? 저만 들린 게 아니라 이 두 녀석에게도 들린 모양입니다. 둘 다 밖을 힐끗 보더니 한 소리씩 합니다. 이런 오밤중에 웬 자전거 타고 그러냐? 글쎄 밖에 아무도 안 보이는데 소리는 계속 나네. 우리 세 명이 밖을 두리번 거리는 고 있는데 안치에서 할아버지가 불쑥 나오시더니 바가지에 뭔가 움켜 쥐시고는 마당을 향해 막 부리시는 겁니다. 이제 그만 가라. 우리는 뭔가 눈이 휘둥그레하면서 쳐다보았죠. 할아버지가 그런 우리를 발견하신 모양이신지 손을 휘저으면서 들어가라고 하시더군요. 우리는 영문을 몰라 하면서 문을 닫고 다시 누웠죠. 세 명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다시 잠이 든 것 같았는데 부스스 일어나니 벌써 눈부신 햇살이 방 안 가득 들어차 있더군요. 제가 먼저 일어난 관계로 두 명을 깨웠습니다. 대충 방 정리하고 우리끼리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렇게 하룻밤 신세를 졌으니 그냥 가지 말고 이 집 보니 할아버지랑 할머니 두 분이 사시는 것 같은데 집안일이나 뭔가 좀 도와드리고 가자라고 의견 일치를 받죠. 그때 우리가 늦잠을 잤기 때문에 오전이었는데 정확히 몇 시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밖에 나와보니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어디 가셨는지 안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일단 세면이라도 해야 되기에 두리번 거리다 보니 마침 수도가가 마당 구석에 보이는 겁니다. 대충 씻으려고 갔습니다. 넘버2가 먼저 씻으려고 앉았는데 개건달이 두리번 거리면서 무언가 발견했는지 한마디 합니다. 니네들 여기까지 와서 무슨 수도꼭지를 써. 여기 우물 있지. 우물물 퍼다가 씻어야지 제맛이지. 이러면서 우물로 갑니다. 저도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운치도 있고 좋겠거니 해서 우물로 갔습니다. 근데 우물이 의외로 낮습니다. 옛날 시골 우물 이미지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넵 그런 이미지와 똑같은 우물입니다. 왜 공포영화 유명한 거 있죠? 영인가? 우물에서 귀신이 슬슬 기어 나오던 바로 그런 이미지의 우물입니다. 근데 두꺼운 나무 뚜껑이 덮여 있었습니다. 개건달이 그 뚜껑을 치웠더니 아래 우물물이 보였습니다. 그리 깊지 않아서 한 2m 정도 남짓되어 보였는데 마침 오래된 뚜레박이 있길래 물을 퍼올렸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지 우물 위로 자풀이랑 낙엽더미랑 여러가지가 둥둥 떠 있더군요. 뚜레박을 이용해서 살살 건져 올리고 물을 퍼올리니 물이 투명하고 맑고 정말 수돗물이랑 비교 불가였습니다. 야 이런 물은 그저 한 모금 마셔줘야 하는 거야. 개건달이 뚜레박을 짚어들더니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겁니다. 이야 물맛 기똥차다. 이게 바로 오리지널 강원도 산골 물맛이라는 거다. 그 말에 막 머리를 감던 넘버2도 한 모금 마십니다. 죽이네 정말 시원하다. 근데 전 왠지 물 마시기에 떨뜨름한 기분이 쏘하게 들어서 전 마시지 않았습니다. 대충 씻고 정리하고 난 뒤에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보이지 않길래 툇마루에 앉아서 한창 쉬었더니 배도 고프고 그때 할머니가 들어오시는 겁니다. 텃밭에 일 나가셨다가 점심 드시려고 돌아오시는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너무 곤히 자니까 차마 못 깨우고 그냥 나가셨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우리가 나쁜 맘 먹고 물건 훔쳐서 달아날 수도 있는데 이런 게 다 시골 인심인가 봅니다. 2차 저차해서 우리는 집안일 도와주고 하루 더 신세지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무척 좋아하시더군요. 우리는 집안 청소하고 이것저것 잡다한 일 도와드렸습니다. 단 개건달만 점심 드시러 오신 할아버지한테 붙잡혀서 밭일 나갔고 넘버2는 부엌 일이랑 집안 청소, 저는 소랑 먹이 주고 농기구 정리하고 닦고 했죠. 그날 저녁에 할머니가 특별히 된장국에 보리밥 비빔밥을 해주셨는데 우와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보리밥에 된장 척척 넣고 산나물 몇 개랑 비벼서 먹는데 어찌 그리 맛있는지 맛있어서 눈물 흘릴 뻔했습니다. 그렇게 저녁 먹고 놀다가 방에 들어와 누우니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넘버2랑 객건달 마이마이 듣고 놀다가 좀 지루하고 해서 별빛 보고 놀다가 서서히 졸음이 와서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그날따라 달빛이 없어서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이불 펴고 누워서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넘버2가 부스스 일어나더니 화장실 간다고 하며 일어섭니다. 화장실이 조금 떨어진 외진 곳이었지만 뭐 아무런 생각 없이 넘버2가 화장실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저기 이 오밤중에 누가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더라. 이럽니다.
무슨 말이야? 이 밤중에 웬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오늘 낮에 대충 여기 위치 파악한 상태입니다.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이고 마을까지 걸어서 15분, 빠른 걸음으로 10분 거리입니다. 딱 이 근처에는 이 집 한 채뿐입니다. 그리고 신길은 반대편이고 마을에서 이 집까지는 9길이라 이 집에 볼 일이 없는 한 이 길로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자전거 타고 이 길 왔다 갔다 할 사람은 더욱더 없죠. 누구지? 손님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 일 없이 다시 누웠는데 어라 어제 들었던 그 소리 또 들리는 겁니다. 그때 제가 손목시계가 있어서 확인해 보니 9시 정도였던 걸로 기억됩니다. 한 두세 번 들리는 것 같더니 더 이상 안 들리길래 우리도 별 생각 없이 잠을 잤습니다. 어이쿠 배가 살살 아파오는데 올 저녁 된장 비빔밥이 너무 맛있어서 과식한 게 원인 것 같습니다. 밀려오는 학문의 압박이 도저히 귀차니즘으로도 극복이 안 될 상황이 온 겁니다. 인간 세상 살아가는 이치가 먹고 사는 건데 어찌 이 이치를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화장실 가는 위치가 영 그래서 귀찮다 이겁니다. 할 수 없죠 뭐. 너무 어두워서 불켤라 하니까. 곤히 자고 있는 애들 깨우기도 뭐하고 해서 대충 더듬더듬 거리며 이동했죠. 화장실 가서 시원하게 한 통 때리고 나오니 만감이 교차합하더라고요. 마당을 가로질러 나오는데 시원한 바람이 살살 불어오는 게 운치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당 한가운데서 기지개 한번 때리고 하늘 올려보니 별빛 반짝이지 온갖 풀벌레 소리 찌르르 찌르르 거리지. 도시에서는 맛볼 수 없는 환경입니다. 잠시나마 감상하고자 마당 주위를 서성거리는데 저쪽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오는 9길 쪽입니다. 눈을 개슴츠레 뜨고 집중해서 보니 뭔가 계속 움직이는 것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마침 마당 쪽 그러니까 정확히 소가 있는 우리 쪽에 백열등이 켜져 있는 관계로 10m 남짓한 거리까지 시계가 되었거든요. 어라? 뭐지? 계속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동선이 한 5m 상간을 두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저게 뭐지? 갑자기 싸한 개 소름이 쭉 목덜미까지 타고 오는 겁니다. 계속 주시했는데 사람이라고 하기엔 왠지 형체가 너무 동그스럼한 겁니다. 길쭉한 것 같은데도 동그스럼하고 뭔가 걸려 있어서 바람에 펄럭이는 건가 했지만 낮에 확인한 바로는 절대 그곳에 어떤 물체도 없었거든요. 근데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저도 뭔가에서 계속 보고 있는데 갑자기 덜커덩거리면서 뭔가 소리가 났습니다. 우와 온몸이 쭈빗해지면서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로 돌렸는데 우물 쪽입니다. 우물 뚜껑을 덮어 놓았는데 그게 마치 노크하는 소리처럼 누가 두드리는 것처럼 덜커덩거리는데 오마이갓. 그때 슬리퍼 신고 있었는데 방 안으로 뛰어들면서 슬피퍼 공중에서 거의 우회전하며 허공을 갈랐고 엎어지면서 물컹한 게 부딪혔지만 개무시하며 이불 속으로 물컹하던 게 객건다리였죠. 이 녀석 비명을 지르며 일어납니다. 전 불이 나게 이 녀석 입 틀어맞고 숨을 죽입니다. 돌연 날벼락을 맞은 이 녀석이 뭔 일이냐는 듯이 죽일동 살동 발버둥을 쳐댑니다. 수초간 시간이 가고 이 녀석 진정할 때쯤 손을 놓아주니 이 녀석도 뭔가 눈치를 챘는지 조용히 말합니다. 무슨 일이야? 제가 방금 있었던 일을 말해주니까 이 녀석 방문을 살짝 열고 고개를 내밉니다. 전 객건달 끌어안고 같이 밖을 봅니다. 저거 봐. 저게 뭐야? 개건달이 아까 제가 봤던 그 물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도 아니고 뭔가 계속 움직이는 듯한. 그러다가 가만히 있기도 하고 한 5분 동안 주시했는데 일정한 패턴은 아니더군요. 개건달이 넘버2도 깨어서 3명이서 보고 있는데 그때 다시 우물에서 뭔가 덜커덩거립니다. 풀벌레 소리에 썩여서 들렸지만 워낙 독특한 소리라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개건달이 최대한 소리 안 내고 문을 닫고 이불 뒤집어 쓰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가보자. 오늘 낮에 보니까 저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우리 남자잖아. 한번 가보자. 궁금해서 못 참겠다. 내일 확인하면 되잖아. 무슨 궁금한 게 그렇게 많아. 그냥 자자. 내일 보면 알 것인데. 넘버2가 말하고 누웠지만 궁금한 것은 궁금한 겁니다. 3명 다 잠은 못 자고 두 눈 말똥말똥 거리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넘버2가 신호가 온 겁니다. 하기사 저녁밥 맛있다고 그렇게 먹었는데 신호가 안 오는 게 이상할 터였죠. 한 놈이 오니까 다른 놈도 연쇄 반응이 옵니다. 저야 조금 전에 해결하고 왔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두 놈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손잡고 화장실 가기로 합니다. 저 혼자 방에 남아 있어야 하지만 그래도 밖보다는 안이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저 혼자 방에 있기로 하고
넘버2와 개건달이 화장실 갑니다. 화장실 가기 위해서는 마당을 가로질러 가야 하는데 마당 한가운데 우물을 정확히 지나쳐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 우물이 신경이 쓰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와 달리 개건달과 넘버2는 별 신경 안 쓰는 모양입니다. 녀석들이 화장실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고개를 돌렸는데 어라 거의 30분 이상 보이던 그 물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일까 하면서 궁금해하고 있는데 개건달이랑 넘버2랑 우당탕 거리며 뛰어들어오는 겁니다. 뭐야 왜 그래? 아까 그거 저쪽에서 움직이던 거 이 집 앞다만까지 왔어. 전 미드시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글쎄 개건달이 먼저 화장실 일 보고 넘버2가 들어갔었죠. 그리고 넘버2가 딱 나오면서 보니 개건달은 자신을 보고 있었고 그 개건달 뒤로 누가 서 있는 겁니다. 그건 여자였고 갑자기 개건달 뒤로 싹 숨었는데 개건달이 그때 움직이니까 그 여자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넘버2가 미친 듯이 달리니까 엉겹결에 개건달이 따라서 달린 겁니다. 넘버2 이 녀석 한창 달달 떨다가 갑자기 말합니다. 생각났다. 그 여자 그러니까 어제 이 집 찾아오다가 왜 임신한 여자 본 적 있지? 저거 분명 그 여자야. 임신한 여자가 한둘이겠냐? 배가 엄청 불렀던데.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까 그 물체 사람인지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던데 형체가 동그스럼해서 그랬던 거였는데 이제 확실해지는군요. 사람이 맞고 그것도 임신한 여자였던 겁니다. 어라 이 집에 사시는 분은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분이셨는데 어찌 이 집 들어오는 입구에 임신한 여자가 이 오밤중에 서 있는 거냐였습니다. 소름이 쭉 올라왔습니다만 마을까지 거리가 남정네 빠른 걸음으로 10분 이상인데 사람도 안 다닌다는 그 길에 웬 임신한 여자입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 난감합니다. 만약 그 여자가 이 집에 온 게 맞다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나왔을 텐데 사람이 왔는데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우리는 인사하러 큰 기침 한 번 하고 동시에 나왔습니다. 분명 넘버2 말로는 앞마당까지 왔다는 그 임산부는 커녕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는 겁니다. 세 명 다 틈마루 위에서 꼼짝없이 얼어붙어서 두 눈만 이리저리 굴려 봅니다만 싸늘한 바람만 휑하는 불뿐이었습니다. 뒷걸음 치다시피 해서 방 안에 들어왔는데 식은땀이 치근덕스럽게 흐릅니다. 몇 시간이 지났나 아무런 기척도 없고 해서 다시 잠이 들었던 것 같은데 누가 툭툭 치는 느낌 때문에 또 잠이 깼습니다. 넘버2입니다. 뭐야? 잠이나 좀 자자. 또 소리 들린다. 이 소리 안 들리냐? 자전거 벨소리입니다. 개건달은 언제 일어났는지 문틈으로 밖을 살피고 있습니다. 제가 몇 시냐고 물었을 때 넘버2가가 3시 반이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새벽 3시 반 작건거 소리 찌르릉, 밤새 소리 풀벌레 소리 그리고 찌르릉 소리. 완전 공포 분위기 팍팍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낮에 보니 이 집에 자전거가 한 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마실에 나가실 때 타고 다니신다는 자전거입니다. 그 자전거에도 똑같은 벨이 달려 있습니다. 그 소리 제가 낮에 한번 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힘껏 말면 찌르릉 찌르릉 경쾌한 소리를 내죠. 그거 소리 내려면 상당한 힘으로 엄지손가락을 밀어둬야 하는데 다른 조건에서는 임의로 그런 소리를 낼 수 없죠. 어제도 그렇더니만 오늘도 그 소리가 나는 것은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거의 10분 동안 소리가 나 것 같은데 도저히 어느 쪽에서 소리가 나는 건지 거리가 얼마 정도 떨어진 것인지 구분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꼭 마당 앞쪽에서 들리는 것고 같고 저쪽 구길에서 들려오는 것도 같았습니다. 잠시 후 더 이상 소리가 안 나는 것을 확인했고 시계를 보니 4시 반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끼리 궁금함을 모시겨 이리저리 주절주절 거리다 잠이 들었는데 아침이 되어서 누가 방문을 흔드는 바람에 눈을 떴습니다. 우리는 할머니께 잠깐 마실 다녀오겠다고 하니 우리에게 그럼 어서 일어나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들에 벌써 일하러 나가셨고요. 할머니가 우리 방을 나가시고 한창 동안 뒤척이다가 부스스 일어나서 방 정리하고 씻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처럼 우물물 떠서 머리 감고 이 닦고 했는데 전 우물이 계속 신경 쓰여서 그냥 수돗물에 씻고 이 닦고 했습니다. 개건달하고 넘버2는 우물물 벌컥벌컥 마시며 정말 시원타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들아 그거 안 돼. 그거 열면 옆에 수도 있는데 우물물은 왜 마시고 그래? 언제 오셨는지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놀라서 말씀하십니다. 막 물을 들이키던 개건달이 멍하니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는 불이 나게 뚜레박을 빼서 들더니 우물 안으로 던져 넣으시고는 급하게 뚜껑을 닫았습니다. 이거 메우던지 해야지.
넘버2하고 객건달이 놀라서 멍하니 있는데 곧 할아버지 오신다고 아침같이 먹자라고 하시고는 그냥 부엌으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그것 봐 괜히 우물 뚜껑 열고 물 퍼마시고 하니까 안 좋아하시잖아. 우물에 괜히 뭔가 들어가면 그렇잖아. 멀쩡히 여기 수도 놔두고 괜히 우물물 퍼서. 우리 세 명은 할머니가 왜 그렇게 놀라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조금 후 할아버지께서 오시고 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잠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개건달이 불쑥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누가 야간에 왔다 갔다 하던데요. 그리고 자전거 벨소리 시끄럽게 나던데 못 들었습니까? 갑자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사색이 되시더니 우물쭈물 하시던 것 분명 기억이 나네요. 개건달이 고개를 갸우뚱하면 재차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하게 임신한 분 아주머니 한 분도 어제 저녁에 저쪽에서 왔다 갔다 하시던데 아시는 분이십니까? 갑자기 이 말에 할머니가 막 우시는 겁니다. 개건달이 놀라서 뭔 일인가 했습니다. 뭔가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꺼낸 것인가? 우리 세 명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할아버지가 담배를 한 대 꺼내 무시더니 허공을 바라보십니다. 할머니는 계속 훌쩍거리시고 계셨습니다. 알고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두 분만 여기 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복이 없으셨던 두 분은 정말 늦게 늦둥이 하나 보셨답니다. 오기야 금이야 키워서 좋은 색시 만나서 장가도 가고 그렇게 소원이던 손주도 보게 된 겁니다. 헌데 그렇게 착실하던 아들이 어느 날 못된 사람들 꿰매 빠져서 노름에 빠져떨었습니다. 여기에 아주 촌이라서 도박이라고 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냥 심심풀이 정도라고 생각들 하셨죠. 어느 날부터 귀가 시간이 계속 늦어지더니 결국 모아놓은 돈 다 날리고 다까지 저당 잡혀서 노름에 빠진 거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술이 엄청 취해서 비틀거리며 들어왔다고 합니다. 옛날 그때는 신길이 없었고 구길이 따라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아내는 노름보다는 어두운 밤길을 술이 떡이 되어 들어오는 남편이 걱정되어서 집 앞 즉 구길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입구에서 남편을 기다리는 게 일과가 돼버렸죠. 만삭이 다 된 채로 말입니다. 그날 할아버지 내외부는 어떻게 자식 뜯어 말릴까 고민하시다가 잠자리에 들었고 아내는 남편 걱정에 집 앞에서 서성거리기며 기다리기 시작한 거였죠. 그리고 그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는데 아들과 며느리도 없어진 거였습니다. 할아버지 내외분이 사방으로 이름 부르며 찾아다녔는데 노름하러 나간 아들이야 어떻게 다른 곳에서 잠을 자던 말던 상관이 없었지만 거동도 불편한 만삭인 며느리가 안 보이는 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실에 내려가서 동네 청년들 모아놓고 찾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집 주변을 찾아다닐 때쯤 경찰이 온 거죠. 아드님의 시신이 발견됐다고요. 아들은 그날 밤 1시까지 노름판에서 노름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술이 엄청나게 취해서 주위 사람이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 몰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몸을 못 가누고 자전거와 함께 쓰러졌는데 뾰족한 돌뿌리에 머리가 심하게 부딪힌 그 상태로 밤을 보냈고 그렇게 과다출혈로 사망한 거였습니다. 이런 천청병력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가 지금 이맘때라고 하더군요. 아들 장례 치리고 집안 완전 풍지박산 났는데도 며느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만삭인 채로 어디로 갔는지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지만 이 좁은 촌에 사람 하나 찾기는 아주 수월한데 그날 아들이 죽던 날 이후로 아무런 목격자도 없고 도대체 며느리는 어디로 사라진 건지 할아버지 내외부는 매일 넋놓고 지내시고 아들은 죽고 손주 임신한 며느리는 계속 행방불명이었다고 합니다. 그해 여름 지독한 가뭄 때문에 동네 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수도를 사용하는 동네 주민들은 마을 우물이나 냇가에서 물을 길러 먹었답니다. 근데 마을 큰 우물도 말라버려서 유독 할아버지네 우물만 마르지 않았답니다. 옆에 수도 달고 모터로 우물물 뽑아서 사용했는데 동네 주민들이 할아버지 댁에서 물을 길러갔습니다. 가뭄이 무지 심해서 동네 주민들 거의 할아버지 댁에 신세 앉은 분들이 없다고 하시더만요. 할아버지 내외분들도 두 분이 적적하니 계시다가 동네 주민들이 말상대라도 해주며 계속 오니까 힘든 게 덜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날도 동네 아주머니 몇 분이 물 길러 오셨는데 한참 나오던 수도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상해서 우물 안을 쳐다보았는데 할아버지 우물도 거의 물이 말라가는 상태였지만 아직 물이 충분히 있는 상태였죠. 모터도 고장이 난 상태는 아닌데 아마도 우물 안에 있는 수도 파이프 입구 부분에 이물질이 끼어서 파이트가 막혔나 생각했다고 합니다. 동네에서 수도 수리하시는 분 불러서 그분이 직접 우물 안으로 내려가서 파이프 확인하러 간 겁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우물 옆에서 담배 한 대를 피고 계셨는데
밑에 내려간 수도 수리하시는 분이 냅다 비명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경찰이 출동하고 우물 안에서 그렇게 찾았던 며느리 시신이 올라왔습니다. 만삭의 온몸이 물에 퉁퉁 분 채로. 경찰이 몇 날 며칠 신문하듯이 들락날락거리고 동네 주민들이 몰려오고 완전 흉가 비슷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경찰 측 소견과 여러 가지 종합을 해보면 며느리가 항상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남편이 안쓰러워 시원한 우물물을 떠다 놓고 남편을 기다린 거였습니다. 항상 저 멀리서 남편 자전거 소리 들리면 남편은 집 근처에 오면 일부러 자전거 배를 울려댔답니다. 그럼 집 앞에서 시원한 물을 들여서 목을 축이시라고. 그날도 아마 우물물을 길다가 만삭이 배가 걸려서 앞으로 기울여졌다가 그대로 떨어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경찰 측의 소견이었지만 별다른 외상도 없고 하니 다들 그렇게 생각했었죠. 우물 깊이가 2m 정도였고 순식간에 앞으로 떨어졌으니까 머리부터 떨어졌을 테고 만삭인 몸이라서 허우적 몇 번 하다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익사한 거였습니다. 그날 남편이 죽던 날 밤이었죠. 시신이 가라앉았다가 떠올라야 정상인데 수도 파이프 라인 끝에 옷자락이 걸려서 계속 그 상태로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결국 시신이 부패하고 물러지자 파이프라인을 막은 거였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 기겁했죠. 시신이 담긴 우물물을 전 마을 사람들이 다 마셨으니까. 동네 청년들이 그 우물 메워버리자 해서 할아버지도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다음날 우물 메우러 올려던 청년들 중 몇 명이 교통사고가 나서 흐지부지 돼버리고 또 우물 메우려고 하면 안좋을 생기고 해서 그렇게 시간이 가면서 결국 우물은 그대로 방치된 거였습니다. 지금 수도는 우물물을 퍼올리는 게 아니라 그때 수도 수리공이 마을에서 따로 라인을 깔고 할아버지 댁에 설치해 준 거랍니다. 이야기 다 듣고 우리는 경악에 금치 못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우물물을 마셨는데 정말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이 노름에 빠지기 전까지 그렇게 착실했답니다. 며느리랑 오순도순 아끼고 사랑하고 그 두 사람을 보는 게 유일한 낙이셨던 할아버지 내외분. 한날 동시에 3명의 생명이 동시에 일타니 다 내 팔자라고 담배를 연거푸 내뿜으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담인데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이 억울한 일이었던지 기일 즉 그날 때쯤이면 자전거 벨소리랑 며느리 모습을 종종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당에 소금 뿌리고 빨리 가라고 그냥 가라고 외치곤 하신답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하는데 그런 험한 꼴 당하고 숨쉬고 사는 내가 더 밉다며 그날 오후까지 머물다가 작별 인사드리고 나왔습니다. 마을 어귀까지 배웅 오신 할아버지께 애써 인사하고 돌아 나오는 우리 3명은 착잡했습니다. 죽을 때 다 돼간다고 집을 팔려고 내놓으실 거라고 하시던데 내일이 바로 기일이라고 하셨습니다. 3명의 생명을 앗아간 날이 내일이랍니다.